네. 마무리 멘트까지 했는데. 네, 여러분들을 예, 위해서 22살 NS카이 하고 계속 원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22살 아니에요. 21살. 네, 31살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강의 잘 들으셨겠지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렇죠? 듣다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그냥 안 해버렸어요. 맞나요? 네. 네, 뭐 콘센트가 맞춰야 된다. 저 이런 거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비교가 정말 아주 월등하신 것 같습니다. 탁월하신 것 같아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NS 카야시의 경우 통역이나 무역, 뭐 컨설팅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뭐 당연히 받으시겠지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예, 다 갖고 삽니다. 예. 돈 있으면 이제 어딘가에서 병이 나지도. 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어떻게든 이거를 수습을 하든 수습을 못 하든 간에 빨리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도 뭐 무슨 이제 뭐 다쳐서 입원을 해도 일단 일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빨리 잊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하고 뭔가를 나누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풀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한 번씩은 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럴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강을 많이 가요. 네, 한강을 가서 비 맞으면서 걸어 다닌 적도 많고요. 뭐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한 적도 있어요.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추우면 차 안에서 그냥 한 2시간 정도 가만히 생각할 때도 있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2시간 동안 멍 때리다가 집에 간 적도 있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했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다 풀리더라고요. 이게 또 웃긴 얘기긴 한데 터키에 카이세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이제 제 다음에 강연이 있어요. 네. 제가 좀 길게 할게요. 터키에 카이세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사업을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되게 똑똑하고 뭐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얍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제 그쪽 지역 사람이 이웃집에서 돈을 빌렸대요. 돈을 빌렸는데 다음날 이제 갚을 날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밤에 그냥 끙끙대면서 잠을 못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이제 옆집에서 돈 빌렸는데 내일 마지막 날인데 돈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와이프도 그쪽 지역 사람인데 왜 그런 걸로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냐 하면서 일어나서 옆집에 가서 문 두들기고 아저씨가 막 졸면서 문 열었는데 우리 남편이 돈 빌렸다면서요? 예. 우리 남편이 내일 갚아야 된다면서요? 예. 돈이 없으니까 내일 못 갚아요. 이러고 그냥 집에 왔대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젠 네가 말고 걔가 고생하면 된다. 넌 그냥 편하게 자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하고 이거를 물론 내 문제일 때는 남들하고 나눴을 때 일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내 문제 아닌데도 내가 신경 쓸 때 그걸 남한테 던지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머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써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한강은 안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로버트 할리 이후에 이런 정말 유창하신 분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가 강연이라든지 방송에서 러브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은 좀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유부남이시고 품절남의 대열에 합류는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 여성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2년 전에 결혼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또 이런 러브 스토리가 형성이 됐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하면 이런 대답부터 먼저 나와요. 네, 결혼하셨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알아요?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떨어지려고 다리 끌으시는데. 네, 굉장히 지금.
민망. 저는요, 우리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처음 마주쳤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 가서 앉아도 되냐라고 했었고 옆에 가서 앉았고 말 걸었고 바로 사귀자 그랬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반응이 나왔었고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그냥 생일 선물 준다 치고 만나자.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생일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다. 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났어요, 제가. 억지로 만났고 뭐 어떻게 만나다가 결혼까지 갔고요. 처음부터 결혼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만났었고 결혼한 지가 3년 반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들 하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제 인터뷰나 그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은 우리 와이프가 맞고 앞에 있는 여자아이는 우리 결혼식 때 하객분 딸이에요. 그분도 이제 터키 사람이고 아기도 터키 사람이고요. 그 가족 전체 다 터키 사람이에요. 한국은 전혀 없고 아기도 혼혈은 아니에요. 터키 사람인데 한국에 사는 분이에요. 우리 터키 선배님인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왜 남의 딸을 갖다가 네 딸 하냐고. 그 뒤로는 제가 그 뒤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가족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가족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그 이유 중에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와이프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뭐 NS카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악플이나 댓글을 쓰고 그런 거는 나는 나 혼자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와이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건 내 손에서 나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 와이프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뭐 장모님이 보셔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가족분들이 이걸 보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곧 있으면 우리 아들 사진도 한번 올려볼까 생각도 하는데 올리지 말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나보다 인기가 많을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또 쳐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듣다가 이제 언뜻 이제 들은 생각인데요. 이제 생각하시면 바로 이제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스카야 씨께서는. 이제 그 지금의 와이프분을 만나기까지 몇 번의 그 여성에게 도전을 했는지, 혹시 뭐. 그냥 첫 여자는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I'm sorry, I cannot speak. I don't know what I have to say.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다 촬영하는 카메라들이에요. 왜 그렇게 눈치 없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만신의 눈은 여기인데 소리가 계속 났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누구 집안 망하는 걸 보고. 알겠습니다. 첫 도전한 여성인 걸로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도전을 또 해보시거나 하시는 그 이후에는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다 알려줘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 누구세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불편하시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 많이 불편하셨나봐요. 경험자로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잘 못 들으셨나? 자, 마지막 질문은요. 좀 이제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네. 앞으로 이제 그 우리 NS카야 씨의 그 행방, 네, 앞으로의 그 기초가 저희가 주목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그 NS카야 씨의 꿈, 목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꿈을 크게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9살 때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택시기사가 제 꿈이었어요. 그래야 택시 운전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운전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내가 변호사 되고 싶다. 우리 아빠 친구분이 변호사였는데 그분 보면서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변호사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 후로는 심리상담사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지금 보시면은 그 셋 중 아무것도 못 됐어요, 제가. 예. 그래서 꿈을 완전 크게 가져가지고 그거를 향해 완전 무조건 달려간다라기보다는, 우리 줄리안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줄리안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셨대요. 주변을 깜깜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불부터 켜보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꿈으로 약간 좀 전환을 시키자면, 가장 가까운 목표를 세우면 그게 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대학교 다니는 게 꿈이었고, 대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졸업하는 게 꿈이었고, 졸업하면서 회사 취직하는 게 꿈이었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욕심들이 생기면서 그게 꿈이 되었는데, 지금은 제 꿈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꿈을 두 가지를 꿨어요. 하나는 처음에 왔을 때 도착한 그날부터 꿨던 꿈이고요. 그거를 향해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꾸는 꿈이고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랑 터키랑 형제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터키랑 한국이 형제나라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6.25 때 우리 할아버지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여기 아직까지도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내가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분들 엿대지 않게, 욕먹지 않게, 예, 표현이 좀 고시겠는데, 그분들 욕먹지 않게 내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터키 간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중에 거의 80% 이상은 한국에서 터키로 가는 물품들이고, 나머지 10%에서 12% 정도는 터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이에요. 근데 터키에서 한국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터키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브랜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요즘 이제 뭐 수입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꿈이에요. 네, 앞으로 사업가로서도 번창하는 NS 카이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도 여러분들 혹시 NS 카이시에게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 가지 질문 정도만 받고 오늘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자기 고민이 있거나 뭐 가슴 아픈 사연이 있거나 NS 카이시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 혹시 자리에 계시나요? 네, 일어나서 한국 분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터키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잘하셔요. 속을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일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예. 연사님 오늘 강의 정말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100개 되면 정말 여쭤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까먹으셨죠? 대학생활 동안 통번역을 활동을 했었어요. 네. 되게 일본어에. 잘하시고. 물론 네. 어학은 다르지만 제가 통번역 껌이래. 꿈을 잡게 됐는데 껌이다. 쉬운 거죠, 이제. 굉장히 잡게 됐는데 그 네. 이유가 통역을 나갈 때마다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맞아요. 떨리고 전문 분야 용어 그때그때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꿈을 막 잡던 도중에 연사님의 통역 영상을 보게 됐는데 네. 너무나도 여유롭게 저도 편하게 봤어요. 하시는 거예요. 김현주 감독님 통역. 그래서 네. 정말 어학 능력이 물론 뛰어나시겠지만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다른 분들께 죄송한데 빨리 해주세요. 통번역을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으신지, 어학 능력을 제외한 그게 질문이에요. 통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면 네. 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통역을 하시는 저는요, 뭐 이제 전문가로서 그쪽을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랑 약간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잡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 학생분께서는 그거를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긴 했지만 약간 그 일이 저를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번역은 절대로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진짜 밤새 작업하다가 컴퓨터 하나 잘못되면은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45페이지를 번역을 했는데 컴퓨터가 맛이 가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 뒤로는 절대로 번역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통역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균혜식 감독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통역을 했을 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도 야, 축구 일이고 재밌고 운동이고 감독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터키에서도 마찬가지. NS 되게 잘 됐다. 운도 좋다. 그런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돈도 벌면서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북소리는 멀리서 즐겁게 들리지만 옆에서 가서 직접 겪어보면은 시끄러운 거죠.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균혜식 감독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통역 일을 하면 밥도 못 먹어요. 왜냐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사이에서 식사 시간에 통역을 하고 있으면 A가 말할 때 B가 먹고 B가 말할 때 A가 먹고 중간에 나는 계속 이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괜히 챙겨주는 척이에요. 아, 우리 통역님 식사도 못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드세요. 딱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말 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역 번역 해봤지만 네. 기회가 되면 지금까지도 했고 추천하진 않아요. 꿈이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꿈으로 이렇게 했었고 시작을 하셨으면 저는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통해서 본인한테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통역을 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동영상을 찍고 계신 개나 소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균혜식 감독님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본인 분야에서 최고가 돼가지고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직업이 본인을 선택을 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이 일을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그 어떤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항에서 촬영된 걸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균혜식 감독님한테 통역을 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다니면서 숙제도 안 한 사람이에요. 저는 손에 뭐 들고 다니면서 뭐 받아 적고 쓰고 막 그런 거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항상 너는 어떻게 뭐 메모 한 번 안 하고 통역 제대로 하는 거 봤냐 라고 저한테 되게 많이 뭐라 했었고, 저는 난 제대로 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회들이 생겼을 때 그 많은 기회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감독님이 빛을 받아야 될 때 제가 빛을 받을 때도 있었고, 감독님이 박수 받아야 될 때 제가 박수 받을 때도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주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FC 서울하고 메뉴하고 친선 게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메뉴 구단에서 단장님이랑 이제 선수랑 누구였죠? 그 감독 이름이? 상대편 감독? 퍼거슨 감독? 네, 퍼거슨 감독이랑 다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퍼거슨이 저를 아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퍼거슨 감독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뒤에 통역분이 앉아가지고 다 썼어요. 우리 감독님이 그걸 보면서 저를 때려보고,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저한테 때려봤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얘기만 했는데, 이분이 여기에만 집중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감독님 대답을.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통역을 못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맡기셨는데 제가 할까요? 이러니까, 그래, 네가 도와드려. 그래서 그분 것까지 그 뒤로는 제가 다 했어요, 영어로. 왜냐면 기자회견 때 거의 한 200명 정도 계셨는데 외국 분들도 되게 많았었고, 거기서 나가면서 퍼거슨 감독이 균혜식 감독님하고 악수하기 전에 저랑 악수했어요. 그리고 균혜식 감독님 앞에서 저한테 몇 개 국어를 하냐, 되게 잘한다, 이런 칭찬들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균혜식 감독님이 저를 칭찬을 해줬어요. 우리 통역이 잘한다, 이러면서. 본인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본인이 선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스펙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스펙을 선택을 하는 거고 어떤 스펙을 선택을 할 거냐, 어떤 공부를 할 거냐 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남들이 성형을 하기 때문에 나도 성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뻐지고 싶어서 성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도 남들이 영어를 하는데 나도 영어를 할까가 아니라 남들이 영어를 할 때 내가 터키어를 해가지고 남들보다 다른 결을 내 어깨에다가 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꿈을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통역, 번역 일은 평생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을 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네, 오늘 궁금한 입담과 솔직한 진심 어린 조언까지 함께 해주신 NS 카야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